자, 하고 싶은 만화전 전시 후토크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재민 평론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칸 테마에서 짧은 대화의 기억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준 최재훈 작가님과 말 테마에서 발음이 안 돼. 평등 1907년 슈투트가르트라는 작품 만들어주신 바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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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은 걱정이 없어요. 네, 뭐 맨날 하던 거라 뭐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지금 어제부터 4번 연속으로 하셔가지고. 네. 저만 떨려요. 밤에 이제 집에 가서 편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거의 6시간 아니야? 6시간이지. 그쵸, 8시간, 9시간. 예약은 8시간이고 녹음한 거는 대략 한 6시간 정도. 그러니까요. 네. 바이 작가님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본업과 작업을 병행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막 사표 막 준비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아, 사표요? 응. 저 11월에 끝이에요. 퇴사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표랑 관계없이. 네. 그렇구나. 슬프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 뭐 이직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계약 만료. 근데 그럼 다른 데 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혹은... 실업급여 F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최재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바빠 보이시던데. 맞아요. 뭔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덤블벅이 계속해. 뭔가 계속 덤블벅이. 두 분 다 뭔가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올해 내내.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하던 거 계속 하죠.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코로나가 가을 이제 한 10월 넘어가면서 좀 확 괜찮아졌잖아요.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백신 맞고 백신을 많이 맞았죠.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렇죠. 그 이제 확진자도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는 뭐 전시, 뭐 행사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해서 그런지 좀 다들 전반적으로 바빠진 것 같아요. 작가님도 텀블벅 성공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아니 이제 감사합니다. 전업 작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좀 본업으로 일하는 게 재밌어서 아마 본업적으로 일은 계속 할 것 같고 같이.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돈이 되는 작업을 하진 않으니까요. 이쪽 분들 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들 다들 살아남아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거의 투잡하죠.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그 인디라고 해야 될까? 아트 코믹스 하는 사람들은 거의 투잡을 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아트 슈피겔만조차 많이 오랫동안 그래왔으니까. 네, 맞아요. 다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제 작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제도 얘기 많이 나왔어요. 최재훈 작가님이랑 그리고 바이 작가님 작품 둘 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먼저 칸 테마에서 이제 작품 하신 최재훈 작가님 작품 짧은 대화의 기억. 이게 어떤 작품인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지랑 그리고 이번에 만드신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언제요? 처음이 어쨌건 작년 말이었죠 아마. 네. 맨 처음이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뭐 또 지원서 넣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제 저는 한다고 했고 저는 원래 이쪽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만화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 관심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래서 엄청 반가웠고 당연히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고 뭐 라인업을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들었을 때도 되게 기분 좋았죠. 너무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했고 정신 차려 보니까 마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맞아. 들은 거 여기도 이사했어. 어제부터 계속 이사 얘기 계속 그러네. 4번 녹음했는데 4번 녹음에 다 이상한 사람들 한 사람씩 들어있어요. 다 이사했어. 그래서 들은 건 작년인데 왜 다음 달이지? 내가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 감각이 더 없어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맨날 집에 있고 좀 그런 편이니까. 근데 어쩌면 그래서 원래 이제 생각했던 건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빨리 하고 했고 이제 작업 자체는 이제 보통 제가 작업할 때 크게 두 가지 마인드로 좀 하는 편인데 하나는 입금되냐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입금 안 되냐. 근데 이게 좀 웃긴 말인데 당연히 이건 입금된 작업이잖아요. 근데 분류로 치면 입금 안 된 작업인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커머셜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자유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실제로 이쪽 그 아트 코믹스 씬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씬은 훨씬 더 다양하게 도전하는 작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래 저도 약간 DNA적으로 이쪽 바닥이 있고 계속 그러니까 좀 원래 고민하던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그 섹션들이 있잖아요. 자기 작업 섹션 예술가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그런 작업 노트처럼.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건 약간 돈도 안 되고 맞아.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고 싶긴 엄청 하고 싶은데 어쩌면 버린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써먹긴 힘들고 그러면서 그런 엄청 쌓여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쾅 코믹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 약간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 실제로 커머셜한 일이나 상업적인 일이 들어올 때 같은 말을 두 번 했네. 근데 그 일이 들어올 때 돈과 관계없이 했던 작업들을 레퍼런스로 연락이 와. 이게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새로운 거를 작가한테 부탁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이 작가가 사실은 딴 데랑 일 안 했던 것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초이스에서 보통 제안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큰 일이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한 짧은 대화의 기억은 이제 그 웹에서 전시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책으로 나오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만화적인 그 중에서 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화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만화 미학 덕후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몇 명 없는 이 세상에 몇 명 없는 덕후라고 생각하는데 만화 덕후 많아도 만화 미학 덕후 별로 없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되게 잘 정하셨는데 선, 칸, 말, 빛 이런 거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뉘긴 하는데 칸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칸과 칸 사이가 1번 칸과 2번 칸이 1번 칸과 1번 칸이 있는데 그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넣었다 뺐다. 그러면 홈통에 관한 재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던가 뭐 그 다른 작가들도 이제 하셨는데 뭐 최성민 작가님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도 시도를 하셨는데 뭐 그 어제 이재민 평론가님도 얘기했지만 관객과 작가 사이에 그래서 그 창문의 사이에 껴서 막 이렇게 작가가 노는 그런 느낌. 작품과 그 관객 독자 사이인 거죠.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고민하다가 약간 좀 특이한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출판 만화에서만 가능한 거.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펼친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편집점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다들 펼친 페이지의 편집점이잖아요. 시퀀서가 넘어갈 때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거나 혹은 펼친 페이지로 넘어가는 호흡을 끊어가는 게 사실 기본 좀 베이스잖아요. 그쵸.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근데 동시에 그 펼친 페이지는 커다란 여러 칸이 있는 커다란 페이지지만 동시에 2칸짜리 만화인 거야. 제 생각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칸 하나, 오른쪽 칸 하나. 그런 면에서 이 개념을 동시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왼쪽은 약간 현재고 오른쪽은 과거라는 설정으로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현재와 과거가 혼동되면서 심상과 현실이 좀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의 심상 속에 있는 그 남자 주인공에게 이입하게 되는 어떤 그거를 칸의 구조에 맞춰서 한번 해본 거죠. 바이 작가님 어떠셨어요? 작품 보면서? 저는 작품 보면서 그래서 이제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랑 연동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왼쪽 페이지는 컷이 그냥 한 컷만 들어가고 또 오른쪽 페이지는 여러 컷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눈에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가 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처음에 이재민 평론가님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죠. 어제 저희 녹음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저께가 되나요? 네, 이게 만화에서 칸이 쪼개지면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칸이 크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왼쪽은 속도가 되게 느린데 이건 현재잖아요. 현재는 속도가 되게 느리고 과거는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주인공의 시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과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거기에 매여 있는데 칸 전체 구성으로 이게 스크롤로 봤을 때 웹페이지에서 보면 첫 번째 칸은 비어 있어요. 왼쪽 현재 상황에서 비어 있고 이 사람이 그 지금 떠나간 사람이 등장했을 때부터 시점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왼쪽 칸만 남아 있고 오른쪽 칸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점은 빠르게 오다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사람 혼자 남은 거죠. 그 칸으로 끝나거든요. 저는 이 스크롤로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그리고 같이 보시는 것도 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역시
보통이 아니시네. 이게 일입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 책으로 봤을 때는 이건 오히려 못 느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스크롤로 봐야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펼친 페이지로 봤을 때는 네. 오른쪽을 먼저 보고 단지 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펼친 페이지로 보는데 그 펼친 페이지가 어쨌건 한 세트로 계속 보여지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왼쪽으로 치환되면서 끝나는 근데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롤 개념으로 아예 선형적으로 이제 배치돼 버리니까 그런 또 재미가 있죠. 스크롤 보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와 이거 기획부터 이걸 완결 짓기까지 이게 머릿속에 다 있었단 말인가? 이 사람 뭐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따가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되게 훈훈하네요. 좀 훈훈하게 해야죠. 뭐 덥다 갑자기. 펼친 페이지를 만들면서 스크롤까지 같이 고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이거 만화에 되게 엄청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담으려고 신경 많이 쓴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콘티가 엄청 어렸어요. 이게 또 단조롭긴 한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그 남자랑 여자가 서 있는 장면에서 그게 과거랑 현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쪽이 현재, 오른쪽은 과거. 그렇죠. 근데 왼쪽은 그냥 혼자 이제 일종의 길인지 아니면 혹은 그리워해서 온 건지 왼쪽에 서 있고 오른쪽은 그 과거의 남자애가 바라보는 여자 뒷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동시적으로 있으면서 이게 혼재되면서 동시에 기억이면서 현재인 거잖아요. 그거를까지 도착시키는 게 꽤나 사실은 어려웠죠. 예. 그러면서 설명도 하면서 추억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콘티 짜는데 좀 어려웠어요. 구조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렸다는 건 두 번째 녹음이구나. 첫 번째 때는 임넌 작가님이랑 할 때는 이 얘기가 없었어가지고 뒤에 이제 최성민 작가랑 이제 구현석 작가랑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작가님이 저한테 이거 모바일 이렇게 그냥 웹툰에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라고 줬을 때부터 양 페이지로 딱 해서 딱 스타일을 짜서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아실 테니까 모바일에서 띄우면 이렇게 뜰 텐데 괜찮으시겠는지 그러니까 다 올려놓고 확인은 받으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금 두 분 계속 얘기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걸 계산했다고? 언제나 계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이제 이런 거를 의도하는 타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는 타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그리고 이제 이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주제적인 의미에서 빗을 좀 썼고 도구적이라는 느낌보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마다 좀 다르긴 했는데 저는 이게 어쨌건 하고 싶은 만화전인데 그 중에서도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면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죠. 네. 잘 봤습니다.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마감 좀 늦었죠. 죄송해요. 아니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인데 이선 작가님 말고는 다 늦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늦었습니다. 이선 작가님 말고는 다 늦었는데 제가 그거 계산해서 미리 받은 거라 괜찮습니다. 이선 작가님 들으시면서 지금 흐뭇하시겠네요. 어제도 전화해서 2주나 빨리 주셨어요. 이선 작가님. 그래서 녹음 어제 거 녹음 듣는데 놀랐어요. 이선 작가님은 만화 내용은 보통 그분 만화는 대부분 마감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순장이 되게 성실하시구나 하고 놀랐었어요. 예. 마감하고 이제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내가 제일 1등으로 마감했어. 그거 되게 뿌듯하시더라고요. 작품 내용에서는 제일 불성실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제일 성실하게 연출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지 작가님 모셨는데 이제 말 테마에서 평등 1907년 슈투트가르트가 저희는 축구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붐과 이제 차두리가 뛰었던 그런 팀인데 그죠. 이번 전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된 건지와 그리고 이번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작품은 그 제목 그대로 1907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여성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참정권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또 각국의 그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컨퍼런스 같은 건데요. 거기에 보고서가 있고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화에서는 회의록에 있는 대사들을 따서 만화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 그 한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하면 그 영국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국 페미니스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했고 그 여성들이 저마다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독립 만화를 하면서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책을 내야 되니까 항상 인쇄비는 받아야 된다는 인쇄비 정도의 벌이는 기획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만화는 인쇄비를 못 벌 것 같아서 미루던 중에 작년 말에 성인수 대표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진짜 하고 싶은 걸 했죠. 근데 작가님 이거 작품 만드실 때 예전에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때도 그렇고 다른 작품도 그렇고 그냥 자료를 찾아보는 거 말고 여기 막 협회나 이런 데 막 연락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독일 생활을 좀 하셨다고. 아니요, 독일 생활은 한 번도 안 독일어를 좀 하셨나요? 공부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워딩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무슨 협회나 이런 데 연락해서 자료 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도 이거 이메일로 네. 그쪽에서 이거 보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번에 자료는 사실 이 자료들이 사진 자료를 조금 참고했고 당시 1907년 사진 자료를 참고했는데 그 이제 여성대 사진 찍은 사진이 2-3장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IISG라는 그런 단체에서 사진을 그 콜렉션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은 이제 70년이 지나서 만료됐지만 그 사진을 이용하려면 이제 이용권을 따로 내야 되고 또 저작권은 만료됐지만 이게 저작권이란 게 만약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 70년 이후로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죽은 게 70년이 안 지났으면 또 저작권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작권이 만료된 거는 예상은 하지만 또 여기서 사진 찍은 사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저작권을 표기할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사진을 그냥 그린 건데도 사진을 그리는 건데도 이제 또 저작권 표기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따서 그리면 표절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저작권 표기에 대해서 그게 논문 스타일. 예의. 되게 꼼꼼하시구나.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것도 이제 그 원래 출판사 지금은 폐업한 출판사에서 또 뭐 책으로 발간하고 그런 회의록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폐간했다는 건 한국 출판사예요? 아니요, 그 독일 출판사. 프랑스 출판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도 아세요? 아니요, 그건 영어로. 근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한 곳이 그 독일의 패스라고 프리드리히 에버르트 재단에서 거기 인터넷 아카이빙을 하신 거예요. 그게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로 만화를 기획할 건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도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런 그 저작권 표기 같은 거랑 조금 상담한 다음에 이제 그 패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표기를 하면 충분히 이제 써도 된다.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저작권 표기를 뭐 저작권 만료된 건 알고 있지만 뭐 또 차후 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런 문구 그런 걸로 무슨 크게 상처 입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상처 입은 건 아닌데 또 이제 그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유두리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사실 그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 좀 엄밀해지는 게 저는 역사 만화를 하니까 그 제가 항상 언제 어디서 그 저작권 관련해서 실수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계속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겠다. 네, 뭐 초상권 같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보내줬어요 이거 작품? 보내달라고 했었잖아. 12월에 영어로 번역 열심히 해야죠. 지들이 번역하라 해야지. 맞아. 지금 요새 K컬처가 얼마나 유명한 지들이 영어로 번역을 해줘야 돼. 번역 지원해야겠. 받아야겠다. 최재현 작가님 혹시 보시면 어떠셨는지? 우선은 이게 말 섹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나? 아마 이거 많이 고치신 건데도 많았어요. 당연히 농담입니다. 아니 맞아요. 저도 아마 이거 올리고 나서 사실 이거 되게 말을 많이 뺐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농담이. 아니요 저도 딱 올리면서 진짜 이게 갑자기 올리면서 일파만파 이렇게. 약간 저는 말 섹션에 있는 작가님들이 말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을 많이 안 하셔서 이거 식자 김나온 작가님 말 없어. 아예 빼버리고 무건수행 이런 것들 나오고. 식자 다 합쳐도 내가 제일 대사가 많겠네. 이게 그러니까 참 좀 이렇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주제적으로 활용한 사람, 소재적으로 활용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특히 빛이랑 말 쪽은 확실히 쉽지 않죠. 그걸 도구적으로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얼마나 그거를 이제 좁혀서 큐레이팅하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제 봤을 때 당연히 농담이고요. 우선 되게 재밌었고 그 제가 안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 작가님.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저도요. 네, 그래서 그 전시 그 공간에서 했을 때도 이미 그때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갔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덧붙이시기를 이게 인쇄비가 안 나올 것 같은 만화 중에 하나라고 이게. 네. 사실 앞에서 했던 만화들보다 더 인쇄비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 했던 만화들이 인쇄비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실효성이나 시성도 되게 있고 이게 그리고 아까 뭐 앞서서 어제도 두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만화적 문법에 있어서 되게 더 성숙해지셨어요. 이게 뭐랄까 좀 유려함이 생겨서 제가 그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그거 할 때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벽보 개념으로 막 했었잖아요. 동성애 관련된 독일 그때는 아마 하보 잡지에 실렸던 화보들을 다 모아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벽보나 학보 같은 느낌인데 말풍선 넣어서 그러니까 만화적으로 구성한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모르지만 근데 그 맥락에서 어떤 영감이 있었어요. 영감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잘 안 익히긴 했죠. 이게 왜냐면은 좀 선언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고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도구를 쓴 거니까 말풍선이나 칸 같은 걸.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분 되게 만화 특이하다, 되게 재밌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소재도 선택하는 게 항상 좀 그런 쪽이시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싶을 정도로 약간 좀만 더 정돈하면은 이런 그 여성 인권 관련된 학습 만화나 역사 만화를 한 권으로 묶어서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성으로 잘 돼 있어서 엄청 잘 읽었고 되게 디테일적으로 전 재밌었던 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 우선은 잘 익혔고 당연히 잘 익혔어요. 이게 뭐 시선 이동이나 말풍선 배치나 이런 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계속 궁금하고 이게 불과 그게 재작년이었나 그렇죠. 한 1, 2년 사이에 되게 뭐 따로 뭐 공부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에 여성 인권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도 세부적으로 이런 걸 들여다본 적은 없을 테니까 그걸 보는 과정에서 이 와중에 계급에 관한 얘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평등과 인권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그 수평성을 이제 가져가려고 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계급이 있고 그 계급 안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일종의 약간 차별이 있으면서 어떤 선별들을 막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또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 하는 그 어떤 중첩된 상태가 되게 좀 뭐랄까 재밌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이 형태와 모양이 바뀌어서 지금도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LGBTQ까지 해서 단순히 뭐 어떤 여성과 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적인 계급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은연중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 모두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만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맨 밑에 보면은 후편 3년 뒤 그래서 뭐였죠? 1910년 코펜하겐에서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한 권으로 묶어서 맞다 이렇게 계속 돼도 되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편집자 입장이라고 해서 만약 본다면 개인적으로 이거를
기본적으로 역사 만화 형태로 가는데 그 중간 중간에 현재에 관한 거를 이제 뭐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를 넣는 거죠. 한 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더 다르게 입체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다 뭐 와닿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기획해서 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출판사랑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별거 없다 생각해요. 작가라는 게 그리고 뭐 그 사실 독립출판 관련해서도 긴 얘기를 했었지만 예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그랬잖아요. 그 권혁주 교수님이 오셔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독립이라는 말은 저는 사실은 필요한 얘기긴 하지. 근데 이제 작가는 그 이전에 다 작가는 그냥 다 같은 작가거든요. 메이저하냐 마이너하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작가는 그냥 다 작가야. 뭐냐면은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거를 영화로 얘기할지 연극으로 얘기할지 만화로 얘기할지 그 차이지 매체 차이지. 그런 맥락에서 어떤 작가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재밌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면은 사실 자본이 있는 어떤 누군가와도 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재민 평론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붙여서 저희 처음에 앞에서 읽어보면 처음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의 사회주의 여성 운동은 60년 전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가 1907년이에요. 60년 전이면 1850년대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오래된 일인데 왜 끊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쟁이 진짜 나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오래 되어 있었는데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독일에서 나온 거는 다 안 되니까 건너뛰고 서프로젝트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거 완전 세계사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만약 많이 힘드시겠지만 언제까지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를 할 거냐고요. 근데 그렇게 연결도 되겠네요. 진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150년 지금 이제 거의 170년 된 거잖아요. 170년 된 얘기를 왜 우리는 모르고 있지? 그리고 이때 나온 얘기가 사실 지금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미 110년 전에 유럽에서 했던 얘기가 왜 110년 뒤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냐. 인류는 왜 발전하지 못했나. 근데 발전했잖아요. 발전된 부분도 짚어보고 이러면은 그냥 세계사를 다 짚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말씀 주셨던 대로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본적인 직업이 있다고 했을 때 뭐 그게 부업 개념이고 좀 기운업으로 하나씩 쌓아 가시면은 어느새 또 그게 한 권으로 묶이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지난 세기의 일들이 대부분 1세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한정지어서 말하면 백인 남성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바지 작가님이 직접 본인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최재훈 작가님이랑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또 그럼 제가 뭐 만든 만화가 되게 재밌고 뭐 생각함직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사실 이제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딱 학교 나오니까 되게 망망대 같은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사료 그런 거를 학계 안에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게 그 사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치 있는 거지 사실 그거를 학교 밖에서 나와서 뭔가 좀 제외로는 많이 안 하잖아요. 특히 역사학은 제외 역사는 그렇게 학계 밖에서는 잘 안 하는 학문인데 이걸 딱 나왔을 때 이게 나온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보고 연구하고 싶었던 사료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글을 쓰는 거는 잘 안 읽히잖아요. 특히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는 더 안 읽히고 또 그 글을 쓴다는 건 사실 또 그냥 소수의 사실 좀 더 교양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만 읽히는 경향이 있고 근데 만화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그냥 일단 이게 시각적이니까 바로 접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사료를 만화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독립 만화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돼서 계속 사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화화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그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그때 말씀하셔서 그때 카마릴라 재판이라고 그 동성애 관련된 황제정 동성애 스캔들이 딱 이 시기에 겹쳐서 터져요. 그것도 1700년에서 1800년 정도 1907년에서 1908년 사이에 그 터진 스캔들이고 그때랑 맞물려서 또 이 만화
배경인 그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같은 해더라도 같은 시기더라도 한 곳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냥 노동자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도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꼭 해주세요. 진짜 이게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안 될 과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채널이 되게 어려운 얘기 있죠. 뭐 양자역학, 상대성 이런 거를 유명한 채널이죠. 네, 비유를 해서 풀어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그게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이해될 수 있게. 그러니까 최소한 이해된 기분은 들어요. 그거 보면. 보면은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치킨 마요를 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마요랑 계란 뭐 참치 마요가 있는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저쪽 100만 광년 떨어진 데서 확인을 하면 내게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게 양자 얽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충 알 것 같은 기분은 들거든요. 이것도 약간 조금 더 뭐랄까 대중에게 대중친화적으로 풀면 이 얘기들 핵심 주제들을 가져가면서 만화로 좀 더 재밌게 풀면은 뭐 많이 그러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거기 구독자가 지금 40만이거든요. 40만 명이 작가님의 책을 사보는 초판 40만 부 이런 꿈은 크게 가져야지. 네. 아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이렇게 또 좋았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저는 그 어떤 예술 매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뭐랄까 그 공헌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호소적인 거라기보단 선언적이거나 엄청 호도적인 그런 어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힘든 보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기 고백적인 것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한 것처럼 되게 엄청 와닿고 한편은 되게 자극적이고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일종의 저는 그런 게 일종의 뭐랄까 그 시위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뭐냐 그 퀴어 퍼레이드 같이 그러니까 약간은 그냥 보통 사람들 봤을 때 불편하지만 필요한 운동인 거지. 왜냐면 그래야 좀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꽤나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은. 근데 반대로 그냥 어떤 주제성이 있고 그거를 썩 엄청 불편하지 않게 읽었더니 그거에 관한 내가 불편해하던 하던 주제에 관한 거야. 하는 게 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데 막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얘기죠. 근데 후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어렵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몰입감 작가 특히 보통 작가지만 그 작가들이 몰입한 상태에서 자기 고백적인 걸 함으로써 이슈가 되고 되게 많잖아요. 뭐 성폭력이나 아니면 뭐 가정폭력부터 해서 동성애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이슈가 되고 특히 SNS 사태는 굉장히 그것이 좀 영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탈의 하나만으로도 이미 막 리트윗이 엄청 된다던가 인스타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존재하니까 좀 더 그냥 어떤 책을 하나 찝었는데 역사 만화로 생각해서 뽑았는데 여성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냥 내 생각에는 어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사에 관한 어떤 전쟁에 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동성애적인 거나 다른 것도 요소가 섞여 있고 이런 거 근데 그 읽고 났더니 그런 입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예술의 어떤 일종의 사회적 위치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도 좀 되게 좋지 않았나. 네. 그쵸, 저는 이런 맥락인 줄 몰랐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공부 이쪽 관련된 공부를 하셨는지 되게 세밀한 거예요. 정말로 맞아. 예상치 못한 문장과 글들이 정보들이 쫙 나열되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되게 좋았던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거 글은 사실 제가 창작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 회의록에 있는 글을 다 하나하나 옮겨서 딴 개념.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그 주제가 말이니까 그 말들을 그대로 담았을 때 어떻게 만화가 그 말들을 그대로 담았을 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서 건데. 궁금했던 게 그래서 특히 그 표정이나 이런 데서 어떤 오는 일종의 근엄함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 썼다고 느껴졌어요. 그냥 그렇죠. 이들이 지금 진지하구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와 있는가. 그게 엄청 느껴졌고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아쉽다기보다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묘사돼 있잖아요. 그림 이미지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우선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쨌건 묘사를 한다는 건. 예를 들면 그냥 선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그릴 거를 뭐 이렇게 볼터치 한번 더 그리고 뭐 옷에 색감 넣고 혹은 그게 흑백이라고 할지언정 그 한 두세 가지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왜 이 과정을 거치시지?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그냥 좀 더 심플하게 접근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보면서 들긴 했어요. 사실 그건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요. 제가 컴퓨터 작업을 잘 못해요. 그 편집이나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그리는 작업이 은근 공부가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사실 그냥 연필로 그리고 붓으로 칠하는 거는 하면 그냥 쓱 그리면 쓱 그려지고 칠하면 쓱 칠해지는데 컴퓨터 지금 근데 되게 그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누군가 들었을 때는 제가 작업을 뭐라고요? 했을 때 쓱 하고 칙 하더니 이렇게 완성됐다고요? 작업을 했을 때 그냥 작업을 했을 때 연필로 제일 하면 익숙하고 능숙하게 하다 그쵸. 보니까. 근데 그 컴퓨터로 하려면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거를 사실 그때 홍콩 초단편 때도 시도를 해보고 이번에도 한번 처음에는 컴퓨터 작업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반대로. 그리고 그거를 또 프로그램을 다시 공부하려니까 또 그걸 공부할 시간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처음에 컴퓨터 작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때부터 그냥 원초적으로 선을 그리고 칠을 하고 스캔을 떠서 그 작업이 그렇게 된 거는 사실 분위기가 엄청 어울리긴 해요. 맞아요. 그 11월부터는 이제 그 다시 원래 품으로 돌아가서 실업급여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거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이 느낌을 낼 수 있는 디지털로. 11월에 안 그래도 11월에 일이 끝나면 클립 스튜디오를 한번 깔아보려고. 저 안 쓰는 거인데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수작업을 할지언정 좀 더 효율성을 높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연재되기 좋은 형태라서 사실은 조사하고 알아보기 나름이긴 하지만 할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역사 관련된 것들이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었고 물론 이렇게 계속 하셔도 문제 전혀 없지만은 한번 좀 그것도 고민하는 지점인데 할 때마다 사실 마감에 쫓기면서 일단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런 효율성을 내는 방법이 되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던 지점인데 근데 그것도 한번 그런 스타일적이면서 효율성을 내기 위한 작업을 하려면 그것도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긴 해요. 그렇죠. 펜 잉크 찍어서 하니까 펜 들어가 보면 그냥 손을 쓴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나 다 그려가지고 그린 거잖아. 네 맞아요. 원화가 다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1부부터 지금 4부까지 쭉 하다 보니까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최재훈 작가님, 바지 작가님 모셨으니까 두 분이 생각하는 이번에 하고 싶은 만화전이 어땠는지와 그리고 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겠어. 이런 작품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지 작가님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되게 이것저것 사실 많은데 그냥 이 작품이 네, 특별히 하나가 막 엄청 좋다기보다는 작가님들 작품별로 제가 마음이 되게 찡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과몰입이라고 하죠. 사실 이선 작가님의 빗사람 보면서 이거 내 얘기인가? 이거 내 얘기인가 싶을 순간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섬 작가님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보면 나중에 로봇이 꺼지잖아요. 그때 왠지 모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감성적으로 되게 센치해지면서 너무 이별이란 뭔가 갑자기 그런 얘기도 들고 그리고 괸 작가님의 노웨어 보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
좋은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온다. 갑자기 그 마음이 찡해지고 또 공기 작가님 이따 연락하시겠지만 공기 작가님 보면서 이제 저도 내년에 다시 자취를 시작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내 집 방은 어디 있을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센치해지고 그런 작가님들 작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말 섹션 참여하신 임나온 작가님은 제가 평소에도 되게 좋아했던 작가님이신데 보면서 빨리 퇴사하고 무건수행 가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좀 사실 또 아까 최 작가님께서 농담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말 섹션 작가님들 보면서 생각보다 말씀이 많이 없으셔서 나만 너무 대사를 많이 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 평등 딴 얘기인데 평등을 디자인을 맡겼었는데 그 디자이너님도 말이 너무 많은데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친 작가님은 사실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인스타에 이제 가끔 피드에 올리시는 거 보면서 사실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죄책감을 사실 느끼고 있던 부분이라서 되게 사실 많이 기대가 돼요. 전반적으로 그러시고. 네. 최재훈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되게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생각하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게 좀 오프라인 형태로 나와서 이게 체험되는 형태였으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아쉽고 좀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언제나 뭐 저도 사실 오래 해왔지만 이게 좀 계속 이어져서 뭐 매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100년? 3세대가 저는 그런 게 정말 의미 있는 걸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역사가 증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매번 새로운 게 나오는 것보다 같은 걸 오랫동안 하는 게 더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그 얼마 전에 제가 독립 관련된 그 팟캐스트 들었어요. 권혁주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 과연 독립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생태계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좀 덧붙이자면은 그 생태계 어떤 하나의 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여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그 여백이란 게 뭐냐면은 일종의 새로운 작가나 혹은 새로운 팀이 이렇게 왔을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래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그 지금 앞에 계신 바지 작가님 같은 경우도 불과 한 5년 전에 만약에 시작하셨으면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은 하고 싶은 만화도 없었고 그리고 성인수 작가님도 그냥 편집하고 계셨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물론 관심 많고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10년 전엔 더 심했고 당연히 그때는 출판 만화가 사장됐으니까 웹툰이 막 한참 강세였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그 10년 넘게 오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금씩 개인의 작가건 팀이건 편집자건 관계자들이 조금씩 여백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페어를 나가서 그냥 구경하다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웹툰을 못하는 사람. 만화는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내 이야기를 다루고 싶지만은 웹툰을 하기 싫은 거야. 웹툰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그 여백을 만들어 가는 게 뭐냐면은 오래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렇죠. 오래 한다는 거 뭐냐? 그 작가가 어떠한 작가가 독립 출판으로 하건 아니면 그냥 메이저로 하고 웹툰을 하고 뭐가 됐건 시작이 어찌 됐건 이런 어떤 아트 코믹스나 이런 독립씬에서 누군가가 오래 하고 어떤 오래된 행사가 있으면은 저거 괜찮구나 할만하구나 그게 엄청난 벌이가 되지 않을지언정 그런 맥락에서 이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전 되게 세팅이 잘 된 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좀 소소한 면이 있지만은 온라인 전시기도 하고 지원받은 것도 이런 게 있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지원받더라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예를 들면 언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것만 해도 사실은 1회, 2회 때는 카페 같은 데서 30팀, 20팀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아까 뭐 지나가듯이 인터넷이나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사람들은 결국엔 다양성을 원할 거고 그 다양성을 원하는 과정에서는 웹툰만 있진 않고 웹툰도 사실은 결국엔 다양한 걸 원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계속 선순환되는 그 과정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과연 어떤 페어가 있을 것인가 어떤 작가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되게 의미 있는 행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참 성인수 작가님이랑 이재민 평론가님이 정말 되게 감사하고 정말 이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왜 굳이 꺼내냐면 좀 길게 한국에서의 만화 씬에서 약간 짜증나고 바보 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다 이 파이가 좁은 판이다 보니까 자기 파이 챙기기 바쁘지.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파이 챙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작가 중심.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 기획자들, 좋은 기획자들과 좋은 관계자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지어 부천이 됐건 애니메이션 센터가 됐건 이런 실무자들에 대한 가치에 관한 얘기기도 해. 그 실무자에 대한 가치와 평가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함으로써 그 실무자는 10년하고 20년 하면서 그 행사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이해를 하고 있는 예술을 하지 않는 실무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좋은 예술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인수 작가님이랑 이재민 평론가님이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많이 고민하셔서 너무 수고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의미에서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한 100년 해주시면 좋겠고 운동해야겠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니죠. 인조인간이 돼야죠. 인간 시대의 종말. 그런 맥락이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아시겠지만 저도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쾅 하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감동적인 면이 있어요. 항상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정신과 시간의 마방하면서 이제 김용환 작가님이랑 그런 공간을 하면서도 그것도 사실 더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텀블벅에서 이제 정말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독립출판 작가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맥락도 사실 그렇고 약간 울컥울컥하고 감동적인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워낙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았고 작품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물론 재밌고 좋았지만은 아까도 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발 작가님 만화만 하더라도 평소에 제가 볼 거냐면 보지 않을 만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시간 시간 만화방이나 홍콩 하거나 이러면서 저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행사에 있고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일 제안 오면 같이 한다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러니까 취향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게 됐고 좋았고 그것만으로 좀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다양성. 그렇죠. 근데 이게 플랫폼이 작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중은 기본적으로 수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고 인상적인 거는 다 좋았지만은 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인수 작가님 거였고 하나는 공기 작가님 거였어. 성인수 작가님 거 왜 인상적이었냐? 앞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야 진짜 진짜 그런 사람 아닌 거. 근데 왜 그랬냐면은 뭔가 예전에보다 만화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전에 제가 바로코 볼 때 와 너무 힘든 거야. 이분이 그리고 이게 뭐랄까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타입 있잖아요. 그 욕심이 많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적게 그냥 최대한 뭔가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면서 인수 작가님 뭘 많이 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야. 근데 그래서 바로코를 보고 있으면은 막 혼재돼 있어요. 그게 많이 하고 싶은 것과 그거를 약간 하고 싶은 그 마음과 그것이 약간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혼재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약간 어제 녹음에서 말하기로는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약간 좀 느끼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밤에 전화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거는 둘째치고 그 기호적으로 이거를 도구적으로 만화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되게 바로코 할 때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시고 되게 재밌게 하셨네? 라고 생각해서 되게 좀 뭔가 기뻤어요. 약간 좀 재밌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이 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스타일은 정말 독보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작업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SNS 활동도 더 열심히 하시면은, 그러니까 작가로서 하시면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더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실험하고 도구적으로 쓰는 것들이 좀 발전해 왔으니까 그러면서 좀 흥미롭고, 공기 작가님 거는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분이시긴 한데 최근에는 못 뵀지만 원래 이분이 제가 맨 처음에 알았을 때도 이런 그 인리 없는 세상, 그 공중족발 사건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쭉 이어서 이런 소재를 이제 다루셨는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까 방금 전에 발 작가님한테 얘기한 건 비슷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뭔가를 그 일종의 경험적인 걸 중심으로 호소하고 내 말 들어 같은 태도 같은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약간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툭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잔상이 남는 이야기, 이런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공기님이 굉장히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 어떤 공허함,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월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우리는 집이 있어야 돼, 이런 맥락이 아니고 그냥 할머니와 얘기를 했는데 그 어느 부동산 문제 혹은 어떤 그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잔상이 남아요. 마지막 문장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공기님이 실제로 이쪽 일을 하고 계시고 전업은, 그러니까 그 메인 작업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걸 하신 게 되게 좋았고, 뭐 작업은 가끔 하시긴 하시지만 더 역시 이런 걸 또 많이 하셔서 이런 얘기 더 많이 계속 좀 노출시키면 좋지 않을까. 되게 찡했어요. 이거 보면서 공기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아니요, 정말로 이게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해. 그 인정받고 싶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다들 주인공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다 모두가 주인공인데, 한국에서는 특히 이 씬 안에서는 작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작가들끼리 만나도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워낙 이 그 컨텐츠가 작가 중심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작가는 사실 도취되기 마련이고, 근데 그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어쨌건 너무 좋았죠. 고맙고, 네, 더 즐겁게 많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 얘기를 해주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이제 4시가 돼서 이제 공기 작가님 전화 인터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취향이 드러나는. 네, 여보세요. 작가님, 저 성인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 소리 좀 키울게요. 네. 이거 지금 마이크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네. 방송 들어주실 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방이 아닌 집을 그린 공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최재훈 작가님 그리고 바지 작가님 나와 계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전시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와 그리고 이번에 만드신 작품 어떤 작품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이번에 작품을 참여하게 된 것은 성인수 작가님과 이전에 여러 프로젝트를 몇 번 같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하고 싶은 만화전이라는 프로젝트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 만화전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좀 주제가 되게 하고 싶은 만화전이어가지고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그린 작품은 방이 아닌 집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좀 제가 맡은 게 칸이다 보니까 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좀 칸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방에 살았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작품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방송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기 작가님 작품 너무 좋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게 너무 좋은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쑥스럽네요, 진짜. 바지 작가님, 공기 작가님한테 질문 하나 해주시죠. 작품 관련해서. 저 먼저요? 작가님 진짜 저 그 정신과 시간분과 만화방 할 때부터 너무 팬이었어요. 질문이죠? 질문입니다. 네. 요새는 행복하신가요? 뭐야 질문이 너무 슬프다. 행복하냐고요? 네네네. 저 좀 만화 반응이 좋아서 좀 행복합니다. 그 요새 거기 카페는 어떻게 잘 돼가세요? 슬금슬금 카페? 네, 카페도 잘 하고 있고요. 네. 네. 행복합니다. 좋아요가 엄청 많이 눌렸잖아. 최지원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랜만에 연락되는 것 같은데. 작가님 잘 지내시죠? 작가님 너무 선생님 아니 선생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계속 꾸준하게 작업 활동 하셔가지고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되게 좋은 작업 하셔가지고 되게 놀랬어요. 진짜요? 예, 이런 소재로 작업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아시겠지만 더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작가님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약간 좀 경험담인지 아니면 약간 좀 이게 그래도 픽션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번 작품은 사실 제가 좀 원래 이제 좀 만화를 그냥 막 그리다가 처음 일리 없는 세상 낼 때부터 만화를 좀 제대로 최재현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작가님을 모신 거니까 작가와 같은 작가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스토리는 사실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맞고요. 그리고 좀 이 자전적인 이야기이지만 너무 자전적인 이야기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완전히 100% 논픽션은 아니지만 좀 하여튼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예전부터 같이 얘기해오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엄청 네네. 자전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오히려 저 주인공한테 이입할 수 있었고 그 할머니와의 관계성도 그렇고 마지막에 대사도 그렇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평론가님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이거 중간에 보면 왜 중학생 때 이사를 가고 이제 방 얘기가 나올 때 칸이 갑자기 타원형으로 변하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의도하신 건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게 이제 칸을 계속 제 이번 만화가 칸의 변주가 막 엄청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르게 작업을 하진 않았는데 거기에서만 좀 약간 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은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다니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뭔가 여성으로서 나의 안전에 대해서 자각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담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칸에 좀 변주를 주고 싶었던 것은 초반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처음에는 좀 약간 부활절에 뭔가 계란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초고에는 칸이 약간 좀 조금씩 깨져가는 그렇게 좀
그려봤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그 돌이 굴러가는 이 소리가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주인공의 모습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조금씩 칸을 그냥 딱딱하게 두지 않고 좀 열린 칸과 동그란 칸으로 좀 작업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잘 느껴져서 좋았고 그 네모 칸이 특히 좀 더 그 방이랑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좋고 동그란 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 주인공의 정서랑 연결되고 요런 게 되게 그 호흡이 좋지 않았나. 그리고 칸이라는 섹션이랑도 엄청 잘 어울리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만화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시네요. 이거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배웠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아시겠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역시.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이번에 전시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네. 이번 팟캐스트랑 그리고 우리 전시 봐주실 독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저는 사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좀 제대로 조금 용기 내서 꺼내본 이야기였고, 좀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만화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좀 자기 자신들이 살아온 방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었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좀 인상 깊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전시 봐주실 분들과 이 방송 들으실 분들에게,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전시 되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봐주시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되게 많은 작가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전시가 생각보다 좀 되게 왕왕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길 때 뭔가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제 공기 작가님까지 전화 통화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1편을 편집을 해보니까 이게 통화를 연결하니까 막 엄청 잘 들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못 들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괜찮게 좋았어요. 들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믹스해서 이제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서로 작품 되게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 주니까 훈훈하네요. 아니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 저도 이쪽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예산 같은 것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지원받은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팟캐스터 하지, 유튜브 네. 촬영팀 불러서 했지. 그리고 당연히 책 나오지, 온라인 전시하지. 이게 돈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독자를 이게 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못된 사람들 진짜 많아. 이게 만화판이 약간 좀 엉성한 데가 많아서 이게 그냥 눈먼 돈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서 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두 분이 엄청 애정을 가지고 한 게 엄청 느껴지고, 이분들 진짜 돈 다 썼구나 여기. 저희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정말 좋았고, 또 하나는 이게 좀 그럼에도 좀 소규모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맷이 지금 너무 좋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형태라서, 그렇잖아요. 이게 각각 개개인의 작가도 좀 이렇게 한 번씩 투영해주고, 그렇죠?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어쨌건 오프라인까지 있으면 좋았겠지만 온라인으로 다 하나 보고, 또 하나 이제 책으로 연결돼가지고 책과 스크롤 형태의 만화에서 다 경험시키고, 그런 면에서 이거 되게 좋은 포맷이라서 좀만 뭐 계속 지원 받더라도, 왜냐면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까지 좋은 페어는 많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만화 관련해서. 그래서 좀 계속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진짜 감동했어요 이번에. 유튜브 특히 퀄리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네. 얘들이래. 작가분들 왜 이렇게 다들 멋있으셔? 장난 아니죠. 진짜.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편집에 아는 분들 구현성 작가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두 분까지 포함해서. 예, 지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재벌 3세나 뭐 이런 분들 계시다면 만화 가득 보고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거 어디다 쓸 거예요? 여기다 쓰세요. 저희 1년에 1억씩만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크게 일단 그렇게 작게 보면 안 되고 아니야. 매년 늘려가는 한이 주식으로 달라. 뭐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뭐랄까 그 마블 영화에도 페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엔드 게임이 마지막 페이지였고 페이지. 페이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그 뒤에 뭐 쌍시나 이런 건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은 거잖아요. 페이지 4가 시작했죠. 저희는 그러니까 처음 완전히 뭐 기획했고 처음부터 계획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면은 원래 코로나가 없었다면 프로모션 마켓 오프라인까지 하는 것까지가 이재명 평론가랑 저랑 한 3,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 페이지의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1페이지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작가들을 처음부터 섭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감을 해주는 그 개성 있는 작가들을 계속 모아서 계속 전시, 이전시, 저전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웹툰도 다룰 수 있게 계속 도와드리고 해서 하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도 일단 1페이지의 힘은 여기까지 다 썼다. 그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1단 로켓 떨어지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1단 로켓이 지금 2단 로켓 붙여야 되는데 한 번도 흑자를 본 적 없고 개인 돈으로 메꿔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1차 빌드업은 여기까지 다 해봤고 2차는 내년부터 만약에 또 돈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어린 친구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분들도 아까 얘기했지 그런 여백으로 더 들어오실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하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독립만화 시장이 작가님들이 자주 떠나거든요. 자주 떠나니까 떠나실 분들은 이제 잘 배웅해드리고 또 새로운 자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죠. 이게 아까 최지원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작하면은 웹툰 제작하면 돈 많이 버는데 이거 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진짜 많이 듣죠. 룬샷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디즈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영화 씬이 가능하고 어벤져스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영화 씬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산업계가 있으면 그치. 뒤에가 그림자가 생겨서 거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 지금 우리가 이걸 돌릴 수 있는 건 웹툰이 잘 나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도 있죠. 네,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페이지 2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어쨌건 결국에는 상호보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씬이건 사실은 그 독립씬이나 그 이제 그 아마추어 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씬과 메이저한 씬이 계속 서로 상호보완을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도 이런 썬댄스 영화제 같은 것처럼 썬댄스 영화제가 입봉하는 신인들이 그래서 이름을 알리는 그런 영화제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으로 치면 치바 체티야상 만화가 사실은 그 신인 만화가들 중에서 딱 주목을 이끌게 하는 데즈카오사무상 같은 거는 이제 권위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도 뭐 만약에 이게 여백이 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은 이런 정말 아트 코믹스나 독립 출판을 중심으로 한 혹은 출판 만화 중심으로 한 상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 아예 제정을 해서 그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도 이제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면은 한 번 더 주목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만화 대상에 그 불키드 작가님이랑 불치 작가님이 하는 삐약삐약 복스 지역의 사생활이 상 탔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의미 있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예. 듣고 계시죠? 원고를 빨리 주세요. 아 근데 교통사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 같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바지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와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방송 들어주시고 전시 봐주실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팟캐스트 녹음이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했는데 작가님들과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를 풀어주셔서 마음 놓고 떠들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전혀 처음인 느낌 아니셨는데. 원래 그런 자리입니다. 전 처음엔 너무 떨려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했는데 다들 수다 떠는 분위기셔서 저도 마음 편하게 떨었어요. 무엇보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계열의 분이라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리액션도 괜찮고 말 끝나자마자 자기 말 딱 해주는 것도 좋고 네, 말을 잘하세요. 리듬감을 알더라고. 이 파워 어시의 힘이죠. 원래 어시를 하려면
리액션과 눈치 코치 눈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만화전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정말 가득 그 하시는 그 작업 스타일이나 개성들이 너무 뿜뿜한 전시라서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곧 위드 코로나가 되지만 코로나 시대에 그냥 어디 안 나가고도 집에서 뭐 노트북 모바일 키면 즐길 수 있으시니까 그냥 출근길에 한 번씩 클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재훈 작가님 말씀 듣기 전에 이재임 평론가님은 이제 1부에서 4부까지 쭉 다 해오셨잖아요. 네. 작가님들 보면서 들었던 생각 잠깐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한 지난 몇 년간의 시간 동안 화살지 않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성현수 작가님이랑 같이 작가분들을 섭외하고 성현수 작가님 주로 만나러 다니시고 저는 이제 성현수 작가님한테 이분 어때요 하면서 보내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낸 분들이 작품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걸 보고 역시 나의 눈도 틀리지 않았고 나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전시였던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 고향감을 가져가는 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훈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와 그리고 이 전시와 전시를 봐주실 분들에게 한 말씀, 이 방송 듣고 이 전시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어쨌건 같이 함께 얘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재밌었고 당연히 뭐 사실은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냥 만화 얘기하면 재밌으니까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너무 좋았고 또 뭐 제가 사실 오늘 뭐 이런저런 행사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도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재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게 어떤 걸 보던 경험하던 그런 측면에서 다 떠나서 그냥 이상하잖아요. 이 하고 싶은 만화전이 되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 정말 저는 아시겠지만은 이상한 게 되게 항상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언제나 이상한 게 비로소 메이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일종의 예를 들면은 그 몸을 구성하는 정말 전반적인 몸을 구성하는 건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생명공학을 잘 해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백혈구나 이런 엄청 많은 것들이 구성한다면은 일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백신이 됐건 간이건 항상 제일 많이 쓰는 건 위장이겠지만 이런 것처럼 뭐 그런 맥락에서 엄청 큰 역할을 이게 눈에 보였을 땐 작아 보이지만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만화 전체 씬에서 단지 이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 씬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웹툰을 하는 사람이건 이런 관계 그 독립出版이나 아트코믹스라는 사람들이건 그 양쪽을 다 보면서 잘하는 거랑 그냥 한쪽만 보고 잘하는 건 다른 거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여백이 만들어짐으로써 누군가는 혼자서 책 만들고 인쇄해보고 디자인해보고 페어도 만화 페어도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지 어떤 뭐 만화 출판 페어나 이런 데 가서 팔고 이거를 혼자 다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페어 가서 어떤 작가를 봤더니 혹은 이런 팟캐스트나 혹은 유튜브를 봤더니 나랑 비슷한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미 하고 있어. 그걸 듣고 하고 뭔가 하는 그걸 듣고 한번 그래도 습득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 재밌는 일이지 않나. 그래서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큰 페어는 있어요. 코미콘처럼.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아트 코믹 페스티벌이 다 있거든요.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도 되게 자주 있고 나라별로 짜나씩 짜는 게 하나씩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 뉴욕이나 아니면 캐나다 토론토 코믹 페스티벌 이런 데도 사실은 독립씬에서 유명해진 예를 들면 크리스 웨어나 그 데니얼 클로즈 같은 사람들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스트월드. 데니얼 클로즈 같은 사람은 간판인 거죠 일종의 그 아트 코믹스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한국이나 일본은 아니지 한국의 이런 아트 코믹스나 독립 출판 씬도 되게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이너가 아닌 거지. 그런 면에서 그걸 향해 가면 결국에는 그리고 돈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예. 그런 왜냐면은 예를 들면 그 데니얼 클로즈만 해도 뭐 영화 판권 같은 거 하면 몇 억이니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어쨌건 여기 힘들어 하지만 재밌어가 아니라 저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이런저런 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업으로 그러니까 주된 본업이 사실 조금씩 다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이렇게 부업처럼 이렇게 만화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혹은 전업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은 탈출구는 있어요. 탈출구라는 말은 좀 안 맞고 뭐랄까 이렇게 가지치기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만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술이 복합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일러스트나 뭐 전시나 영상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런 맥락에서도 재밌는 씬이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텀블벅도 진행 중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온라인 전시를 가장 이상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텀블벅에서 나올 책이다. 그렇죠.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화 미학의 정점은 출판 만화다. 마치 영화 공부를 해야 드라마와 뮤직비디오를 잘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과한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책을 사라. 네. 알겠습니다. 근본 얘기를 하는데 근본은 어쨌든 책에서 나온 거고 거기서 변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다 다루는 작가가 되면 좋은 거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룬샷이라는 그 뜻을 번역하면 미친 시도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 룬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진 겁니다. 뒷사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다음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붙일게요. 제가 말이 좀 많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약간 이게 저는 아까 너무 그 두 분한테 고맙고 수고했다 이런 마음도 있다고 했지만 별개로 엄청나게 또 특별한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시대가 부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결국에는 뭐 저도 그렇고 뭐 바지 작가님도 그렇고 이재민 평론가도 그렇고 서윤 작가님을 만든 거죠. 다양성이라는 그 아래에서 그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잘 많이 안 하는 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좀 특별한 거고 특이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게 아니고 웹툰 작가가 우리 여기서 독립출판 아트코믹스라는 작가가 같은 작가거든. 근데 단지 시장의 크기가 다른 거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재밌게 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도 참 좋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하고 싶은 만화전은 지금 사이드 b.kr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메뉴가 뜨고 있고요. 들어가셔서 한 번도 1, 2, 4부 하면서 한 번도 공지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작가님 16명에 대한 작품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은 작품들 다 봐주시고 그리고 10월 29일 되면 이제 평론가님들 평론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다 나오고 나서 그걸 읽고 소화하시고 평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론들이 좀 뒤에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메뉴 들어가서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부 펀딩하기 있으니까 이 방송 저희 들을 때마다 몇천 명씩 들으시는데 펀딩 가능하면 위로 올려주세요. 네. 펀딩 좀 해줘. 펀딩. 우리 그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가셔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하고 싶은 만화전 프로모션 방송 4편 전시 후 토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 4편 다 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오늘 나와주신 바지 최재훈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